우리 집안은 고려 때부터 이름을 날린 무인의 집안으로 아버지께서는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신 훌륭한 분이셨다. 난 그런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집안의 장남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무예를 연마하였는데 첫째 아우인 원현이 놈은 허구한 날 방 안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해대더니 사마시에 단번에 합격하긴 했으나 관직에는 관심도 없는 듯 또다시 집안에 처박혀 병법서를 줄줄이 외기 시작했다. 기계도 없고 야망도 없는 아우 녀석을 제쳐두고 나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뽐내며 당당히 무과 초시에 합격하여 원가의 명성을 널리 퍼뜨렸다. 병마절도사인 아버지 원준양의 지원으로 부정하게 무과에 급제했던 원규는 합격이 취소되었고 원준양은 그동안의 부정부패가 적발되어 탄핵당하였다. 이후 원규는 3년이 넘도록 무과에 응시했지만 낙방하였다. 선전관으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공적을 인정받고 도성을 떠나 나의 실력을 한껏 발휘할 변방으로 향했다. 조산보 만호에 재차 임명된 후 니탄계가 이끄는 야인 여진의 오랑캐들이 함경도 육진 일대에 창궐하여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고 폐악질을 부리는데 신립 이 일과 함께 놈들을 제압했고 나의 명성과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갔다. 조정에서는 나의 눈부신 전공을 전해 듣고서 포상과 함께 특진을 시켜주었고 부령을 거쳐 종성 도호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나의 후임으로 이순신이라는 놈이 조산보 만호로 부임했는데 주변에서 그를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 떠받들어주니 그놈이 기고만장하여 전임 상관인 나에게 인사조차 오지 않았다. 이 괘씸한 놈을 어떻게 곤욕을 치르게 할까 생각하던 차에 그놈이 담당하던 녹둔도의 둔전으로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와 큰 피해를 입혔다. 겨우 살아남아 돌아온 놈을 보니 분명 전투를 피해 어딘가 몸을 숨기고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북병사를 찾아가 패전한 주제에 용케도 돌아온 이순신을 단단히 다그치고 죄를 물어 벌하라고 간곡히 청했고 결국 이순신은 장형을 맞고 강등되었다. 녹둔도의 참패를 보고받은 조정에서는 북병사에게 함경도와 육진의 병사들을 차출하여 녹둔도를 노략질한 여진의 시전부락을 토벌할 것을 명령했고 나 역시 종성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병사를 따라 전투에 참전하여 가장 선두에서 돌격하며 오랑캐 놈들을 쓸어버리고 북방의 맹장으로서 오랑캐 놈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실록에는 북방에서 원균의 공적은 일절 없으며 개인의 기록에만 조산보 만호 때 전공을 세워 부령부사로 특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녹둔도에서 수확하던 조선군의 규모는 200명으로 추정되며 여진의 병사들은 훨씬 많은 병력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쳐들어와 경계 중이던 조선군을 도륙하고 둔전 목책을 둘러쌌다. 병졸들이 죽고 군민들이 납치되며 군마를 약탈당했지만 수적 열세와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 장수와 관리들이 죽을 각오로 싸워 목책이 함락되는 것을 면했고 이순신과 이경록이 군사를 이끌고 적들의 후미를 공격하여 붙잡혀가는 군민들을 구출했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순신의 분전을 두둔했다. 시전부락 토벌전에서 원균의 보직은 1개원장으로 후방에 대기하다가 유사시 지원하는 임무였고 이 일의 군대는 순식간에 여진 부락을 토벌하여 원균이 활약할 순간은 없었으며 원균 행장기를 제외한 어떠한 기록에도 원균의 전공은 나오지 않는다. 이 전투에서 활약한 북병사 이일은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이순신은 백의 종군에서 벗어나 조정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북방 육진에서의 활약과 공적으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이곳에서도 나의 군략을 펼치며 수병들을 훈련시키고 함선을 보수하는 도중에 사관원과 사헌부의 간관들에 의해 파직되었지만 이듬해 다시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부임하여 수군 강화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시전부락 전투에 참여한 장수들은
일찍이 조선군의 중추로 성장했지만 원균은 한참 뒤에야 전라 자수사에 임명되었고 그마저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간관들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재차 경상 우수사에 임명되었지만 원균의 능력보다는 명문 원가 출신의 힘과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던 중신들과 선조의 비호 때문이었다. 그렇게 왜구의 노략질에 대비하여 수군을 훈련시키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던 차에 외놈들이 수백 척의 함선을 이끌고 물밀듯 순식간에 우리 땅에 넘어왔다. 왜적의 완벽한 기습에 의해 경상 좌수사 박홍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주하여 부산성과 동래성은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에 의해 함락되었다. 나 역시 신속히 병사를 소집했지만 모이기로 했던 인원들은 모두 집결하지 않았고 사력을 다해 왜적과 상대하며 외선 10척을 분멸시켰지만 경상 우수영의 함선은 고작 4척뿐이었기에 전황이 불리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경상도 병영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병력을 소집시켰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경상 좌수영 역시 위기 속에서도 수천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 적과 교전조차 하지 않았던 원균의 경상 우수영 역시 소집에 응하여 병력이 집결했지만 원균은 집결한 병력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우후에게 시켜 병력을 지키게 한 뒤 백천사로 달려가 상황을 관망했는데 우리 어선을 보고 적선으로 판단해 지레 겁을 먹고선 군영을 모두 불태우고 도주했다. 병영에 남아있던 우후는 원균의 도주 소식을 듣고 성 내의 노인과 아이들에게 이곳을 벗어나라고 독촉하니 깔려 죽는 이가 많았고 온 섬의 장졸들이 소문만을 듣고 모두 흩어져 경상 우수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흩어졌던 장병들을 수습한 뒤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전력을 보존한 전라수영의 함대가 왜적을 추격하여 가덕도까지 몰아세웠다는 소문을 들었고 남아있는 왜적을 섬멸하기 위해 모든 배를 이끌고 가덕도로 향했다. 허나 헛소문인지 왜적의 유언비어였는지 가덕도에는 왜적의 배가 온 바다를 까맣게 뒤덮고 있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번 퇴각하여 후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휘하의 장수들이 모두 이탈하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명을 따르지 않은 놈들을 모두 베어 죽이고 싶었지만 적에게 함선을 빼앗길 수 없는 노릇이기에 모든 함선을 파괴하고 육지에서 적과 맞서 싸울 요량이었지만 옥포만호 이운용의 만류로 몇 척만을 남겨둔 채 모든 배를 불태워 침몰시키고 노량에 머물며 적의 동태를 살폈다. 이운용은 시종일관 이순신놈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나불거렸고 그의 닭달에 마지못해 율포만호 이영남을 시켜 원군을 요청했다. 왜란 당시 조선 수군 판옥선의 최대 보유수는 많이 생각해도 약 200여 척이었는데 원균은 왜란이 발발하자마자 70여 척을 자침시켰다. 왜란 초기 왜의 온전한 수군인 4번대, 5번대가 넘어오기 전까지 2번대 가토 기요마사,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의 병력은 정식 수군의 호위 없이 수송선만으로 유유히 바다를 건너왔고 함선을 모두 침몰시킨 원균의 경상 우수영은 이렇게 비무장으로 넘어오는 수만의 왜군을 바다에서 압살해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허망하게 경상 우수영의 모든 전력을 날려버렸지만 선조는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한 공이 있다며 원균을 옹호했다. 진작에 구원을 요청했건만 이순신 놈은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전라 자수영의 함선을 이끌고 합류했다. 놈의 함대와 함께 출격하여 옥포만에 이르렀을 때 척후장 사도첨사 김환이 화살을 쏘아올려 적의 출현을 알렸고 그 즉시 우리의 맹공이 시작되었다.
내 직접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 북을 울리며 적 함대를 향해 돌진하니 이순신이 나를 따르며 공격을 지원했다. 당황한 왜적들은 나에게 공격을 집중했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자 탈출을 시도했고 약삭빠른 이순신은 이미 테러를 봉쇄하였기에 우린 전방위에서 적들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외놈들은 겁에 질려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더니 해안까지 헤엄쳐 도주했고 우리의 연합 함대는 하포와 적진포까지 나아가 마주치는 모든 외의 전선들을 격파했다. 바다에서 적의 기세를 꺾으며 승전보를 울렸지만 육상에서의 지속된 패배로 주상 전하께서는 도성을 떠나 평안도로 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생하고 계실 전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전하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이런 나의 모습에 전군이 감동하여 나를 다독여 주었다. 마음을 추스린 후 이순신에게 찾아가 함께 연명장계를 올릴 것을 요구했고 놈은 내 요청을 듣고 그러하겠다 약조했지만 공적의 눈이 먼 녀석은 단독으로 장계를 올려 나의 전공을 모두 빼앗아 보고하였다. 지독한 놈, 내 기필코 이놈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처참히 짓뭉개 주리라 다짐했다. 이윤용이 가장 선두에서 치고 나가며 옥포해전이 시작되었고 연합 함대의 주 전력인 전라 좌수영의 함선을 이끄는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투가 진행되었다. 원균은 공적에 급급하여 물에 떠다니는 왜군의 수급을 베는 일에 집착하였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목을 베어 왜적의 수급으로 위장했으며 전라 좌수영에서 납포한 외선을 빼앗기 위해 아군에게 활을 쏘아 2명을 부상 입혔다. 이순신은 원칙적으로 장계를 올리며 전투의 상황 그대로 전라 좌수영이 적선 21척을 원균의 경상 우수영이 적선 5척을 격침시켰다고 보고했다. 만약 원균의 공이 컸다면 원균 역시 경상 우수영의 수장으로 따로 장계를 올려도 될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원균 행장록에는 연합 함대가 외선 100여 척을 불태운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수군을 재정비하여 휴식을 취하던 차에 또다시 이순신이 합류하여 연합 함대를 이끌고 출격했다. 사천 연안에 정박 중인 외의 함대를 발견했지만 사천의 포구가 좁고 물때가 맞지 않아 포구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교만한 적들을 사정거리까지 꿰어내어 쫓아오는 왜적들을 향해 거북선을 앞장세워 반격하니 적은 혼비백산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모두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이순신 놈이 어깨에 종탄이 박혔다. 허나 놈은 부하를 시켜 그 자리에서 살을 도려내 종탄을 파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왜적의 잔당을 추격하기 위해 함선을 이끌며 앞장섰다. 힘 한 번 안 들이고 이순신을 수사해서 끌어내릴 좋은 기회였건만 참으로 귀신 같은 놈이었다. 당포에 다다르자 함선을 정비하던 왜군을 발견했고 우리 연합 함대는 즉시 놈들을 타격하여 적장의 목을 베었다. 이후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함대도 합류하여 우리 연합 함대는 점점 거대해졌고 마침 거제 백성들을 통해 왜적의 위치를 알게 되어 적 수군이 주둔한 당항포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왜적이 육지로 도주할 것을 우려해 또다시 바다로 유인하여 쫓아나온 외선 26척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고 거북선과 판옥선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도주하던 외선들은 테러를 봉쇄한 우리 수군이 모두 격침시켰고 부산포를 향해 도주하던 외선을 발견하여 율포와 바다까지 추격하여 모든 외선을 격침시켰다. 우리의 연합 함대는 왜적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왜적들은 수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바다에서는 우리에게 싸움조차 되지 않고 도망만 치는 외놈들인데 이역기와 이순신 놈은 무엇이 불안한지 따로 떨어져 매 순간 고리타분하게 훈련 따위나 하고 있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우리는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녀석들과 합류했고 때마침 외의 수군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대함대가 견내량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견내량은 우리 거선들이 싸우기에 불리하여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로 적들을 유인해왔고 난 이때를 노려 적의 후미를 기습하여 추격하니 왜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를 피해 도주하였다. 그 순간 이순신 놈의 함대가 하객진을 펼치며 포위했고 온 사방 천지에서 함포를 쏘아대며 왜적들 모두를 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 이후로도 안골포에서 왜적의 함대를 대파하고 동래 연안 일대의 잔당을 소탕하며 부산포에 정박 중인 적 수군의 본진을 습격하여 100여 척의 적선을 분멸시켰다. 나를 필두로 바다에서 우리 연합함대는 눈부시게 연전 연승을 하며 적을 압도하였고 부산포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공격에 학살당한 왜적들은 우릴 마주하면 도망치기 바빴다. 이렇게 우리의 연합함대는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왜적의 본토로부터 넘어오는 보급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국운이 꺾이고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조선 수군은 상승무패하며 바다 위의 왜적들을 압도하였다. 모든 해상작전을 지휘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초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어 하삼도의 모든 수군을 통솔하며 왜군의 해상활동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경상 우수사 원균 역시 이순신의 완벽한 지휘와 전략 속에서 적을 소탕하는 데 일조하긴 했으나 논공행상에서 이순신에게 밀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의 등장으로 지휘권마저 빼앗기자 크게 반발하며 더욱더 이순신을 모함했다. 이순신을 지지하는 유성룡, 권율과 대립하던 서인들은 원균을 옹호하며 이순신을 더욱 몰아세웠고 전란 속에서 백성을 살피지 않고 파천했던 선조 역시 난이 진정된 후 도성으로 돌아와 보니 이순신의 위협과 명성은 자신을 뛰어넘어 온 백성의 신임을 얻고 하늘을 찌를 듯하니 옹졸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변변찮은 원균을 비호하고 이순신을 견제하기 위해 미친듯이 원균을 죽혀 세웠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이 고조되자 비변사에서는 원균을 파직할 것을 권했지만 선조는 이순신의 죄가 더 무겁다며 유독 원균을 옹호하였고 수군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선책으로 원균을 충청병사로 승진 임명하였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충청수사 구사직을 비롯해 원균의 부하였던 이영남조차 원균을 멀리했다. 원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병사들에게 지급할 곡식을 가로챘고 병사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가하여 죽게 하고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 끝이 없었다. 포악하고 탐욕스러웠던 원균은 지속적으로 탄핵받았지만 역시나 선조는 원균을 적극 비호하였다. 원균은 수많은 파렴치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전라 병사로 전출되었고 1597년 외놈들은 또다시 침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요마사를 견제하기 위해 가토군의 도해 정보를 조선에 제공했지만 조선 조정과 도원수 권율, 경상 우병사 김응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그들을 막기에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선조는 이순신에게 왜적을 막고 공격할 것을 명했고 이미 때는 지나버렸지만 조정의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부산포로 출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순신 놈은 적의 첩보를 입수하고도 여러 날을 머뭇거리더니 건너오는 놈들을 모조리 수장시킬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아계와 오음에게 일러 이순신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의 입김에 힘입어 주상 전하께서 친히 명하시어 부산포에서 복귀하던 놈은 통제사 자리에서 파직되고 선전관에게 포박되어 한송으로 압송되었다. 이때를 틈타 왜적을 일망타진할 계책의 장계를 올리며 주상 전하와 대신들의 신임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다. 난 이 직책이 영광스럽기보다 오직 이순신에게 지옥을 갚은 것이 매우 통쾌했다.
이제 이순신 놈이 이루어낸 이 하삼도의 강력한 수군은 전부 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제 김운포에 외적이 상륙했다는 첩보를 듣고 즉시 출동하여 놈들을 처단하고 적선을 포획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혁혁한 전공을 세우니 조정에서는 나의 전공을 지하하기 바빴다. 거제도에 상륙하여 벌목 중이던 외적들을 포위하니 이미 조선 수군의 명성에 겁을 먹었기에 그들은 저항 없이 항복하였다. 원규는 항복한 적들을 달래며 돌려보냈지만 이윽고 뒤통수를 치며 기습하여 전투가 시작되었고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인 외병들은 사력을 다해 반격하며 조선 수군의 판옥선을 빼앗고 장졸들에게 치명상을 가했으며 원규는 빼앗긴 판옥선을 되찾지 못하여 결국 함포 사격으로 침몰시켜 버렸는데 이것이 밝혀지자 조정에서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후로도 원균의 행적은 가관이었다. 이순신이 정해놓은 군율을 전부 뒤엎었고 수군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운주당에서는 음주 가무를 즐겼으며 이순신의 신임을 받던 부하들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웬만하면 이순신이 하던 일을 전부 반대로 했다. 외병들이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경상우수사 김응선은 첩보를 듣고 방비가 없이 넘어오는 외선을 요격하려 했지만 외인이 건네준 정보였기에 난 결사 반대하고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원수는 재차 공격하기를 명령했고 어쩔 수 없이 함선을 이끌고 요격했지만 내 예상대로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이끌고 적들이 운거한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육군이 안골포와 가덕도를 몰아친다면 적 수군을 섬멸하기가 대쪽을 쪼개듯 쉬울 것이며 그 뒤 우리 수군이 전진하여 외적을 소탕한다면 일망타진할 수 있으니 수륙 양군을 대대적으로 출동시켜 한 번의 승부를 결판낼 수 있도록 나의 귀신 같은 완벽한 계책과 함께 노병을 제외한 정병 30만을 동원하도록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원규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교전하러 나가기를 주저하였고 부산포로 향한 원규는 도주하는 적을 쫓다가 12척의 배를 잃어버려 전선에서 이탈했다. 도원수 권율이 역정을 내며 출전하기를 닥달하자 마지못해 수군을 이끌고 웅천 앞바다로 나아가 교전했으나 상대는 외의 수군이 아닌 육군 수송선이었으며 별다른 전공은 올리지도 못한 채 20척의 전선을 잃었고 평산 만호 김축이 큰 부상을 당했으며 보성 만호 안홍국이 외병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하물며 나라의 정세도 제대로 알지 못해 오랜 전란 속에서 백성들이 힘겨워하는지도 모르고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조선의 육군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수군을 이끌고 출전하기를 꺼려했다. 이러한 완벽한 계책을 상소했지만 도원수는 수군을 이끌고 출격하라는 명만 내릴 뿐 육군의 지원 따위 오지 않았다. 수군 전력을 보존하며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선 육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 진격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날 도원수가 곤양으로 내려와 그곳으로 날 불러냈다. 이놈이 갑자기 날 붙잡아 눕히더니 자신의 명을 어겼다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장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나니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전략이라고는 일절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한 도원수에게 또다시 매를 맞을까 걱정이 앞서 보란듯이 수군 전병력을 이끌고 출격했다. 권율은 이순신과 함께 땅과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고 외적의 진출을 막고 있었는데 싸움에 재능도 없고 병량을 관리하는데도 특출난 것 없이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하여 파직시키고 부산포를 습격하여 외적을 소탕할 자신이 있다며 통제사의 자리를 꿰찼으면서도 어물쩡거리며 출정조차 하지 않으니 곤장을 쳐서라도 통제사의 임무를 다하길 바랬다.
원균의 비호자인 선조조차도 분노하여 전투에 물러섬 없이 임하라고 말하였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린 원균이 수군을 나눠 적을 견제할 것을 원했으나 곤장을 맞고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원균은 전 함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삼도 수군 모든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로 향했다. 여전히 왜적들은 나의 수군을 무서워했고 나와 교전을 회피하며 달아나기 일쑤였다. 가덕도에 정박하여 정세를 살피던 중 갑작스러운 외놈들의 기습에 잠시 물러나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가덕도를 기습한 왜적에 의해 원균은 물을 조달하던 400명의 조선 수군들을 버려둔 채 가장 먼저 도주했다. 적진이니 엄중하게 경계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끌려간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추격해야 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황급히 가덕도를 벗어났다. 이순신 놈은 천운이 따라 그의 생각대로 외놈들이 움직여 손쉽게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그놈에게 당해서인지 신중해진 왜적들이 나의 술수에는 쉽사리 걸려들지 않았다. 어차피 놈들은 이 압도적인 나의 함대에 먼저 총질을 해대진 않을 테니 술이나 마시고 잠이나 잘 요량이었다. 깊은 새벽 단잠을 자고 있던 중 귀를 때리는 총포 소리가 온 바다에 울려 퍼졌다. 적습이었다. 전황은 모르겠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준원포로 퇴각하는데 이 외놈들은 작정하고 나를 쫓아왔다. 수군이고 나발이고 나의 배를 버리고 튀어나온 아랫배를 움켜잡으며 미친듯이 정말 미친듯이 달렸다. 칠천량에서 정박 중이던 조선 수군을 향해 수년간 패전만 거듭하며 이를 갈던 외의 수군들은 사력을 다해 몰아붙였다. 원균은 가장 앞장서서 달아났고 다른 장수들도 동요하며 덩달아 사방으로 도주했다. 오직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충청수사 최호만이 수군을 추스르고 적의 습격에 반격하며 처절히 맞서 싸웠지만 전사하고 말았다. 대장이 도주하고 지휘관들이 전사하자 조선 수군은 더욱더 붕괴되며 전부 도주했고 버려진 판옥선은 불에 타 모두 침몰하고 육지로 도망간 수병들은 왜적들의 칼날에 처참히 살해당했다. 100여 척이 넘는 판옥선과 3척의 거북선, 2만에 달하던 수병들은 칠천량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경상우수사 배설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신속하게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전선을 이탈하여 후위를 도모했다. 명나라 군대는 교전을 피하기 바빴고 조선의 군대는 병력이 부족했다. 시종일관 왜군을 압도하던 조선 수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왜적들은 마치 범이 날개를 단 듯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처참히 유린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정유재란 초기에 적의 기세를 꺾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했었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말아먹은 원균은 칠천량에서의 대패배 이후 살아있던지 죽어있던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수많은 영웅호걸들을 제치고 이순신 그리고 권율과 나란히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